이 사연은 서울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한 노년 여성과 그녀가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찾게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서울의 저녁, 금융재단 회장실의 유리창에는 빗방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75세의 정순옥 회장은 창가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성공이라는 무게가, 가슴에는 공허함이라는 빈틈이 자리하고 있었죠. 회장님, 오늘 회의 자료와 내일 일정표입니다. 비서가 건네는 서류를 받아들며 순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수십 년간 연습한 완벽한 비즈니스 미소였습니다. 그녀의 진짜 미소는 40년 전 그 아이와 함께 사라졌으니까요. 고마워요, 지영 씨. 오늘은 이만 퇴근하세요. 비서가 나가자 순옥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 12살 소녀가 하트 모양 반지를 끼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딸 지훈이었죠. 지금쯤이면 50이 되었을 텐데. 살아있을까?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매일 밤 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지훈아. 순옥의 목소리가 회장실에 흩어졌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지만 그녀의 외로움을 담기에는 너무나 비좁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 빛 어디에도 그녀가 찾는 답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사회 멤버의 전화였지만 순옥은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날이었으니까요. 딸이 사라진 날, 27세의 어린 엄마였던 그녀가 서울역에서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딸이 사라져버린 그날. 비서에게 연락하세요. 짧게 문자를 보내고 순옥은 우산을 들었습니다. 매년 이날이면 그녀는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딸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서면 조금이나마 가까워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자동차 키를 집어들다가 순옥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오늘은 걸어가고 싶었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마음을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1986년 그날처럼 서울역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기차를 타는 사람들, 마중 나온 사람들, 잠시 비를 피하는 사람들, 모두가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지만 순옥은 40년 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신문이요. 오늘 신문. 가냘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빗물에 젖은 신문을 들고 있는 어린 소녀. 12살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의 모습에 순옥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은 학원에 있거나 집에서 공부를 할 시간인데 왜 이 아이는 비에 젖은 신문을 팔고 있을까? 신문 한 부 살게요. 순옥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동전을 꺼내려는데 그 순간 아이의 손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작고 낡은 하트 모양의 반지. 순옥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반지는 그녀가 지훈이에게 주었던 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 반지, 어디서 얻었니? 소녀는 순간 경계하는 눈빛으로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낯선 할머니가 갑자기 반지에 관심을 보이니 당황스러웠겠죠. 엄마가 주셨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엄마 반지였대요. 소녀의 대답에 순옥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 반지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주문 제작 반지였습니다. 지훈이의 생일에 맞춰 특별히 만든 것이었으니까요. 혹시 내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 순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품어온 희망이 이 아이를 통해 다시 깨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소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이 여기서 가까워요. 근데 왜 우리 엄마를 만나고 싶으세요? 그건 내 엄마를 만나면 설명할게. 그런데 너는 이름이 뭐니? 박지민이요.
지민은 신문 뭉치를 정리하며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와 함께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옥은 지민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그 아이의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비를 맞았구나. 우산 쓰자. 순옥이 우산을 펼치자 지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우산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빗속을 걸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잃어버린 과거를, 다른 한 사람은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의 불빛이 그들의 뒤로 멀어져 갔습니다. 순옥의 마음은 이미 앞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 앞 어딘가에 그녀의 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의 기다림이 끝날지도 모르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 순옥은 서울역 인근의 낡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5층 건물, 지민은 맨 꼭대기층으로 순옥을 이끌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순옥의 다리는 떨렸습니다. 나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40년의 기다림이 이 순간으로 모여드는 듯 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지민이 문을 열고 외쳤습니다. 좁은 현관에 신발을 벗으며 순옥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벽지가 군데군데 벗겨진 작은 집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그림이 여러 장 걸려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정성껏 담겨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지민아,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니? 비가 많이 오는데. 안쪽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50 정도로 보이는 여성, 헐렁한 운동복 차림에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듯 했습니다. 손님이 오셨어요. 서울역에서 만났는데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지민의 말에 여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흐린 눈이 순옥을 향했지만 정확히 볼 수는 없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앞에 선 여성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이 패인 얼굴이었지만 그 이목구비는 분명했습니다. 지훈이 그녀의 딸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저를 왜? 혹시 작은 하트 모양 반지 기억나세요? 순옥의 질문에 여성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지민을 향해 손을 뻗었고 지민은 자연스럽게 그 손을 잡아 옆에 섰습니다. 그 반지는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물건이에요. 제가 12살 때 사고로 기억을 잃었을 때 병원에서 제 손에 끼워져 있었대요. 지훈이었습니다. 순옥은 확신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어떻게 되시나요? 박지훈이에요. 왜 그러시죠? 순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아, 정지훈.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건 제 이전 이름이에요. 병원 기록에 있던. 어떻게 아셨죠? 나는 내 엄마란다. 순간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지민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두 어른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지훈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 부모님은 제가 12살 때 저를 입양하셨고 이미 돌아가셨어요. 순옥은 천천히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훈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에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걸 좀 봐줄래? 내가 10살 때 찍은 사진이야. 지훈은 사진을 가까이 들어 희미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어릴 때 저예요. 그리고 이 반지,
정확히 지민이가 끼고 있는 반지예요. 1986년 5월 8일 서울역에서 내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내가 사라졌어.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지하철 사고가 있었고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억나요? 희미하게 지하철역에서 넘어졌던 기억. 그리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순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40년의 그리움이 담긴 포옹이었습니다. 매일 널 찾아다녔어. 경찰서, 병원, 고아원. 하지만 내가 입양됐다는 사실은 몰랐어. 지훈도 순옥을 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순옥의 마음속 얼음이 녹아내렸습니다. 40년간 기다려온 한마디였습니다. 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진짜 외할머니셨어요? 순옥은 지민에게 손을 내밀었고 지민은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세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를 아는 채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조용히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그들의 흐느낌 소리가 작은 아파트를 채웠습니다. 한참 후 그들은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민이 정성스럽게 차를 내왔습니다. 우리 지민이 참 착하구나. 순옥이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민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지민이는 제가 키운 자랑스러운 딸이에요. 남편과 사별한 후 지민이가 저의 빛이었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순옥이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의 손은 거칠었고 그 손등에는 주사 자국이 있었습니다. 당뇨가 있어요. 합병증으로 시력도 점점 나빠지고 있고요. 하지만 괜찮아요. 지민이와 함께라서 행복했으니까요. 지훈의 말에 순옥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찾지 못한 사이 딸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돌볼 거야. 나와 함께 살자. 순옥의 제안에 지훈은 놀란 듯 했습니다. 갑자기 우린 괜찮아요. 엄마의 생활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방해라니. 너는 내 딸이고 지민이는 내 외손녀야. 가족이 어떻게 방해가 되겠니? 지훈은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지민을 바라봤고 지민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아, 내 치료도 필요해. 내가 좋은 병원을 알아볼게. 지민이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우리 함께 시작하자. 40년이 지났지만 지금부터라도 지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함께해요. 순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다시 안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는 것처럼 그녀의 마음도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40년의 기다림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지훈과 지민은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넓은 창으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공간은 그들에게 마치 꿈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지민은 특히 자신만의 방에 환호성을 질렀죠. 12살 소녀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자신만의 공간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이 방 정말 제 방이에요? 혼자 써도 돼요? 지민이 신이 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 방이지. 마음대로 꾸며도 돼. 내일 함께 쇼핑하러 가서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로 채워넣자. 지민은 순옥의 목을 끌어안고 볼에 쪽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런 손녀의 모습에 순옥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행복이 있었는데
40년이나 놓치고 살았다니. 한편 지우는 거실 창가에 서서 아래로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흐린 눈에는 서울의 풍경이 흐릿하게 비쳤지만 그 웅장함은 느껴졌습니다. 어떤가, 지우나? 마음에 드니? 순옥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우는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냥 아직 실감이 안 나네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래. 40년 동안 매일 꿈꿔왔는데 이제야 현실이 되었으니 말이야. 순옥은 지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모녀의 키는 비슷했지만 지훈은 그동안의 고생으로 몸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순옥의 가슴은 아팠습니다. 내일 아침에 최고의 안과 전문의를 만나기로 했어. 당뇨 합병증 치료도 곧 시작할 거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불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이렇게 갑자기 우리 때문에 많은 돈을 쓰시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소박하게 살아왔는데. 순옥은 지훈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가진 건 전부 내 것이기도 해. 내가 없는 동안 나는 회사를 키우며 계속 일했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은 너를 찾는 거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너를 찾았어. 그러니 내가 가진 것들을 함께 누리는 건 당연한 일이야. 지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그때 지민이 뛰어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저 배고파요. 두 어른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옥은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단다. 지훈이가 어릴 때 좋아했던 음식들이야. 식탁에는 소갈비찜, 애호박전, 도토리묵 무침 등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거 다 제가 좋아하던 음식들이에요. 그래, 내가 10살 때 생일상에 차렸던 음식들이야. 기억나니?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미한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조금 기억나요. 제가 소갈비를 너무 좋아해서 엄마가 특별히 해주셨던. 그래, 맞아.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단다. 그때 내 미소가 얼마나 예뻤는지.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지민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음식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순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훈이는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했어. 항상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면서 보이는 모든 걸 그렸지. 그리고 참 따뜻한 아이였어. 길에서 다친 새를 보면 꼭 데려와서 치료하곤 했단다. 지훈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림이요? 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나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어. 넌 타고난 재능이 있었어. 내 방 벽에는 내가 그린 그림들로 가득했지.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표정에 뭔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입양된 후에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기억은 없었지만 손이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어요. 나중에 미술을 전공했고 지민이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순옥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지민이도 그림을 그리니? 지민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네, 학교에서 미술 시간이 제일 좋아요. 선생님이 저보고 재능 있대요. 그럼 너희 둘 다 내 재단의 미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어떨까? 지훈이는 강사로, 지민이는 학생으로. 지훈은 놀란 표정으로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저요? 강사라뇨. 제 시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더 의미가 있을 거야.
우리 재단에서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거든. 내 경험이 다른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새로운 빛이 깃든 것 같았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할 수 있을 거야. 넌 항상 강했으니까. 식사를 마친 후 지민은 졸린 눈을 비비며 새 방으로 향했습니다. 순옥은 지민을 따라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여기가 우리 집인 거죠? 내일 일어나도 그냥 꿈이 아닌 거죠? 순옥은 지민의 이마에 키스를 했습니다. 꿈이 아니야, 우리 귀여운 지민아. 이제 우리는 항상 함께야. 지민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순옥은 지민의 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소파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그녀에게 주었던 것이었죠. 앨범에는 어린 시절 지훈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정말 나였네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옥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 넌 항상 밝고 행복한 아이였어. 지훈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것은 어린 지훈이 하트 모양 반지를 끼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반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었나 봐요. 제가 이걸 평생 간직했으니까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반지는 내 10살 생일 선물이었어. 내가 너무 좋아해서 항상 끼고 다녔지. 그리고 그 반지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어. 모녀는 오랫동안 앨범을 함께 보며 지훈의 잃어버린 시간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가족의 첫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창문으로 밝은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지민은 일찍 일어나 넓은 거실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첫 아침, 그녀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지민아, 이렇게 일찍 일어났구나. 순옥이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손녀와 딸을 위한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 가야 해요? 오늘부터 다른 학교에 가는 건가요? 지민이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순옥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오늘은 아니란다. 먼저 너희 둘을 데리고 병원에 가볼 거야. 그리고 학교는 내가 원하는 학교를 알아봐야지. 어떤 학교에 가고 싶니? 지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학교에 대해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저 집 근처의 학교에 다녔을 뿐이죠. 미술을 많이 가르치는 학교가 좋겠어요. 순옥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좋은 미술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를 알아볼게. 우리 지민이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으로. 그때 지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벽을 더듬으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순옥은 지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의 시력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지훈아, 여기 소파가 있어. 앉을래? 순옥이 지훈의 팔을 부드럽게 잡아 소파로 인도했습니다. 지훈은 고마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아침부터 번거롭게 해서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번거롭다니. 오늘 최고의 안과 의사를 만날 거야. 김 박사는 당뇨성 망막병증 치료의 권위자야.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희망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제 상태는 많이 진행됐어요. 의사들은 이미 실명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순옥은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시도해 볼 거야.
아침 식사 후 세 사람은 강남의 유명한 안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김 박사는 순옥의 오랜 지인이었고 특별히 시간을 내어 지훈을 진료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훈 씨의 경우 당뇨성 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김 박사의 설명에 순옥과 지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발된 레이저 치료와 항체 주사요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어렵겠지만 더 이상의 악화를 막고 현재 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순옥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의 치료를 부탁드립니다. 김 박사님. 진료를 마치고 나오면서 지훈은 조용히 순옥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아요. 제가 실명하더라도 저는 괜찮을 거예요. 순옥은 지훈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지훈아, 넌 항상 강했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린 함께 이겨낼 거야. 그리고 기억해, 시력을 잃더라도 내 예술적 재능은 사라지지 않아. 그 말에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손으로 느끼는 예술도 있잖아요. 그렇지. 내 재단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미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 어때? 내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하면 더욱 의미 있을 거야. 지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시력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예술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다면. 그날 오후 그들은 순옥의 재단을 방문했습니다. 정순옥 문화재단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넓은 로비에는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여러 교육실에서는 아이들이 예술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와,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재단이에요? 지민이 놀란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순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40년 동안 일구어온 곳이야. 처음에는 금융재단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문화예술 분야로 확장했단다. 재단의 직원들은 순옥이 딸과 손녀와 함께 나타나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두가 순옥이 평생 가족을 잃고 혼자 살았다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소개할게요. 이쪽은 제 딸 지훈이고 이 아이는 제 손녀 지민이에요. 직원들의 놀란 시선 속에서 순옥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가족을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은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육부 책임자인 이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놀라운 소식이네요. 환영합니다. 지훈님, 지민 양. 이 과장은 지훈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지훈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과장님, 우리 지훈이가 미술을 전공했대요. 그리고 지민이도 미술 재능이 뛰어나답니다. 이 과장의 얼굴에 관심이 스쳤습니다. 그러세요? 혹시 저희 재단의 미술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순옥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사실 지훈이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미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관심이 있어요. 지훈이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과장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현재 저희 재단에는 장애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시각장애에 초점을 맞춘 전문적인 프로그램은 없었거든요. 지훈님의 경험과 전문성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훈은 정순옥 문화재단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술의 세계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시각장애인들이 촉각과 소리를 통해 예술을 경험하고 창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편 지민은 재단의 청소년 미술교실에 등록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세 사람은 긴 하루를 마무리하며 거실에 모였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아직도 뭔가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지훈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순옥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항상 할 수 있어. 내 재능과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될 거야. 지민은 오늘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세 여성이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비록 어린아이의 그림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깊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할머니, 엄마, 그리고 저. 순옥은 그림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지민을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구나. 우리 지민이.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가족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옥의 펜트하우스에는 이제 세 여성의 생활 흔적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지민의 방에는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고 지훈의 방에는 특수 제작된 점자책과 오디오북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책장에는 세 사람의 사진이 새로 놓여졌고 부엌에는 함께 마신 차잔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순옥은 테이블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특수 제작된 오디오 기기로 뉴스를 듣고 있었고 지민은 등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이제 강남의 예술 특성화 중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미술 시간에 저희 작품 전시회 준비한대요. 와서 보실 거죠? 지민이 신나게 물었습니다. 순옥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지민이 작품은 꼭 보러 갈게. 지민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책가방을 메었습니다. 엄마, 저 학교 갔다 올게요. 지우는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렴. 지민이 현관문을 나서자 집안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순옥은 지훈에게 커피를 한 잔 더 따라주었습니다. 오늘 병원 가는 날이지? 김 박사님이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어.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간의 치료로 그녀의 시력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지만 뚜렷한 호전도 없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예약되어 있어요. 그런데 엄마, 너무 기대하지 말아요. 제 상태는. 순옥은 지훈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자, 지훈아.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린 함께니까. 병원에서 김 박사는 지훈의 최근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줄기세포 치료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몇몇 환자들에게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옥은 희망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30% 정도입니다. 적은 확률이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훈은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비록 제 시력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이 치료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가 있을 거예요. 김 박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훈 씨의 그런 태도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다음 주부터 치료를 시작하죠. 병원을 나온 후 순옥과 지훈은 인근 카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훈아, 내 프로그램이 정말 잘 진행되고 있더구나. 이 과장이 칭찬이 자자하대. 지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가 시작한 보이지 않는 예술의 세계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시각장애 아동들뿐만 아니라 비장애 아동들도 함께 참여하며 새로운 방식의 예술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겁이 났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들의 상상력은 정말 무한해요. 순옥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아이였어. 그 마음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구나.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제가 사라진 후에 많이 힘드셨죠? 순옥의 눈에 순간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사라진 후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 처음 몇 년은 거의 미치다시피 널 찾아다녔지. 경찰서, 병원, 고아원. 발이 닿는 모든 곳을 다 뒤졌단다. 하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그래서 재단을 설립하신 거예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실종 아동을 찾는 일을 지원하기 위해 작은 재단을 시작했어. 그러다 점차 사업이 확장되면서 금융, 교육, 문화 분야로 넓혀갔지. 일이 내 유일한 위안이었으니까.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엄마. 제가 그날 혼자 돌아다니지 않았더라면. 아니야, 지훈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 사고였을 뿐이야.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오랜 세월의 그리움이 그 포옹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그들은 지민의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 강당에서는 학생들의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입구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이쪽이에요. 지민의 작품은 강당 중앙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그림 시리즈였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비 오는 서울역, 두 번째는 세 여성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세 번째는 밝은 햇살 아래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민아, 정말 아름답구나. 순옥이 감탄했습니다. 지우는 그림을 자세히 볼 수 없었지만 지민의 설명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첫 번째 그림은 할머니와 제가 서울역에서 만난 날이에요. 비가 오고 있지만 빗방울 하나하나가 무지개 색깔이에요. 그건 우리의 만남이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가져왔다는 뜻이에요. 지우는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학교 미술 선생님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지민이 가족분들이시군요. 지민이 정말 재능이 뛰어나요. 특히 감정을 색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다음 달에 있을 전국 청소년 미술대회에 출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옥과 지우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지민이가 원한다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민은 설레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제가 대회에 나가도 돼요? 당연하지. 우리 지민이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렴. 전시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순옥은 문득 제안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는 게 어떨까? 지민이의 성공적인 전시회를 축하하는 의미로. 지민은 기쁨에 펄쩍 뛰었습니다. 야호! 저 삼겹살 먹고 싶어요. 그들은 강남의 한 고급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직원들은 정순옥 회장을 알아보고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함께하는 외식을 즐겼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에요. 지민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순옥은 미소 지으며 더 많은 고기를 지민의 접시에 올려주었습니다. 우리 지민이 많이 먹어. 앞으로 더 맛있는 것들 많이 먹자. 지우는 조용히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음식을 먹을 때 특별히 제작된 식기를 사용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도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였습니다. 지훈아, 다음 주부터 새로운 치료를 시작하는데 재단 일은 어떻게 할 생각이니? 순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치료 일정에 맞춰 프로그램을 조정할게요. 아이들과의 시간은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도 큰 치유가 되고 있거든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딸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들은 한강변을 잠시 산책했습니다. 가을밤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고 한강의 물결은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예뻐요. 지민이 강변에서 뛰어다니며 외쳤습니다. 순옥과 지우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그런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행복하니? 순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지민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되었고, 저도 다시 꿈을 찾았으니까요. 순옥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너희들이 내 곁에 있어서 정말 행복해. 한강의 밤 풍경을 배경으로 세 여성은 서로에게 찾아온 새로운 행복을 조용히 감사했습니다. 4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가족,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새로운 치료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줄기세포 주사를 맞고 여러 검사를 받는 일상이 그녀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지우는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었으니까요. 오늘은 어떠세요, 지훈 씨? 김 박사가 진료실에서 물었습니다. 지우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빛의 강도를 더 잘 느끼는 것 같고 윤곽선이 조금 더 선명해진 것 같기도 하고. 김 박사는 주의 깊게 지훈의 눈을 검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실제로 망막의 상태가 조금 개선되고 있어요. 물론 아직 초기 단계이고 확실한 결과를 말하기는 이르지만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순옥은 그 말을 듣고 희망에 찬 표정으로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들었니, 지훈아? 좋아지고 있어. 지훈은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세월 동안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기에 쉽게 희망을 품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지켜봐야겠죠. 너무 기대하지는 말아요, 엄마. 병원에서 나온 후 그들은 곧바로 재단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지훈에 보이지 않는 예술의 세계 프로그램에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시각장애 아동들과 비장애 아동들이 함께하는 첫 전시회를 여는 날이었죠. 재단 갤러리에 도착하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20여 명의 아이들이 자신들의 작품 주변에서 들떠 있었고 부모님들과 재단 관계자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훈 선생님 오셨어요. 한 아이가 외쳤고 아이들이 지훈에게 달려왔습니다. 지훈은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아이들의 얼굴을 또렷이 볼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목소리와 터치로 누가 누구인지 알아챘습니다. 민수야, 오늘 기분 어때? 소연이, 너의 작품 정말 기대된다. 준호야, 목소리가 활기차네.
아이들은 지훈의 관심에 신이 나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들에게 지훈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세계를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이 과장이 마이크를 들고 행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특별한 전시회를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예술의 세계는 시각장애 아동들과 비장애 아동들이 함께 만든 프로젝트로 예술이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주신 박지훈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고 지훈은 수줍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바로 이 아이들입니다. 그들의 상상력과 용기가 이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오늘 전시된 작품들은 단순히 보는 예술이 아닌 만지고 느끼는 예술입니다. 눈을 감고 작품을 만져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관람객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작품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은 일반적인 그림이나 조각과는 달랐습니다. 다양한 질감의 재료로 만들어져 촉각으로 느낄 수 있었고 일부 작품은 소리나 향기를 내기도 했습니다. 눈을 감고 작품을 만지는 관람객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순옥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해나가는 모습이 그녀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정말 대단해, 지훈아.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다니. 지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꿈꿔오던 일이에요. 제 상황이 오히려 더 깊이 아이들을 이해하게 해준 것 같아요. 행사 중간에 지민이 학교를 마치고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전시장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우와, 엄마. 이거 정말 멋져요. 저도 이런 작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지우는 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그래, 다음 프로젝트에 너도 참여하면 어떨까? 내 재능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야. 지민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전국 청소년 미술 대회를 준비하느라 바빴지만 엄마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지훈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특히 시각장애 아동의 부모님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훈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의 고통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의 프로그램이 신문에도 나왔어요. 제 친구들 부모님들도 다 알고 있대요. 지민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옥은 미소를 지으며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 지훈아.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도시 불빛이 이전보다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다고 느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지민은 곧바로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전국대회를 위한 새 작품 아이디어가 생각났다며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순옥과 지훈은 테라스에 나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가을밤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고 서울의 밤하늘에는 몇 개의 별이 보였습니다. 지훈아,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 순옥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계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엄마 덕분에 제가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순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 안에 있던 강인함 때문이야. 너는 항상 그런 아이였어.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찾아내는.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오늘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빛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순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희망에 찬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럼 치료가 효과가 있는 거니? 지훈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요. 아직 너무 이른 단계지만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내일 김 박사님께 말씀드려 봐야겠어요. 순옥은 기쁨에 찬 표정으로 딸을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훈아,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면 그건 정말 기적일 거야. 지훈도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안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전 이미 충분한 기적을 경험했어요. 엄마. 40년 만에 엄마를 다시 찾았으니까요.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를 아는 채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조용히 빛났고 그들의 마음속에도 희망의 별이 더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치료 시작 한 달째 김 박사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훈 씨 망막의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효과가 예상보다 훨씬 좋아요. 진료실에 있던 지훈과 순옥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랫동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될까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박사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시력 개선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60% 정도의 시력 회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순옥은 기쁨에 찬 표정으로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훈아, 들었니? 너무 기쁘구나. 지훈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실명을 준비해 왔기에 갑작스러운 희망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정말 기뻐요. 병원을 나오면서 지훈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시야는 여전히 흐렸지만 분명 이전보다 윤곽선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색상도 조금씩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요. 엄마 얼굴이 조금씩 보여요. 그 말에 순옥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내 얼굴이 보여? 지훈은 천천히 손을 뻗어 엄마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순옥의 눈가주름을 느꼈습니다. 완전히 선명하진 않지만 엄마의 미소가 보여요. 그리고 눈가의 주름도.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봤지만 모녀에게는 그런 시선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서로에게 찾아온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으니까요. 지민이에게 알려줘야겠어요.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 끝나고 재단으로 오기로 했잖아. 거기서 좋은 소식을 전하자. 그날 오후 지민은 학교를 마치고 재단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전국 청소년 미술 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있었고 최종 작품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재단의 전문가들을 만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지민이 반가운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커다란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 지훈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민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엄마의 눈이 좋아지고 있어.
김 박사님이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하셨어. 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갑자기 엄마에게 달려들어 꼭 안았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진 않겠지만 많이 좋아질 거래. 지금도 윤곽선이 더 선명하게 보여. 지민은 기쁨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 얼굴도 보여요? 지우는 지민의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흐릿하지만 그녀는 딸의 눈동자와 미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응, 보여. 우리 지민이 예쁜 눈이 보여. 지민은 너무 기뻐서 방방 뛰었습니다. 그녀는 엄마와 할머니를 번갈아 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제 그림도 곧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곧 내 작품들도 볼 수 있을 거야. 지민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그럼 제 대회 작품도 한번 봐주세요.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스케치북에는 세 여성이 한강을 배경으로 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지민, 지훈, 그리고 순옥이었습니다. 그림 위로는 운명의 시작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림을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는 흐릿하게나마 그림의 윤곽선을 볼 수 있었고 밝은 색상들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지민아,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구나. 지민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 이야기예요. 서울역에서 시작된 우리의 만남과 새로운 시작을 그렸어요. 순옥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멋진 작품이구나, 지민아. 이 그림으로 대회에서 꼭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재단의 미술 전문가들도 지민의 작품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구도와 색채 사용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고, 지민은 열심히 메모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남산타워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지훈의 치료 경과를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그들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훈아, 시력이 좋아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니? 순옥이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지민이의 얼굴을 제대로 보는 것, 그리고 엄마의 얼굴도요. 그 다음에는 아마도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제가 어릴 때 그렸던 것처럼요. 지민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저랑 같이 그림 그려요. 제가 엄마한테 많이 배우고 싶어요. 지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그림을 그리자. 내가 엄마보다 더 잘 그릴 것 같지만. 순옥은 행복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가족의 모습이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지훈아, 우리 이번 주말에 어디 놀러 갈까? 남산에 가서 케이블카도 타고 지민이가 좋아하는 놀이공원도 가볼까?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지민이 대회 전에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지민은 신이 나서 손뼉을 쳤습니다. 야호! 놀이공원 가요. 롤러코스터 타고 싶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은 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말이 되자 세 사람은 약속대로 남산에 갔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며 그들은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지우는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윤곽선, 건물들의 형태, 심지어 남산타워의 색상까지 어렴풋이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이 정말 아름답네요. 지훈이 감탄했습니다.
순옥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정말 아름다운 도시야. 이제 내가 그 아름다움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어 기뻐. 남산 정상에 도착한 후 그들은 락커에 사랑의 자물쇠를 걸었습니다. 지민이 아이디어를 냈던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라며 지민이 자물쇠를 걸며 외쳤습니다. 그녀가 직접 쓴 메시지는 운명적인 만남,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놀이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지민은 롤러코스터와 회전목마, 귀신의 집 등 모든 놀이기구를 타고 싶어 했습니다. 지훈과 순옥은 그런 지민을 따라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지민이 솜사탕 가게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그들은 분홍색 솜사탕을 사서 나눠 먹었고 디지털 카메라로 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훈은 흐릿하게나마 카메라의 화면을 볼 수 있었고 찍힌 사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지훈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순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는 지금 정말 행복하니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민은 피곤해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지훈과 순옥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엄마.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순옥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행복한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한.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삶은 하루하루 더 풍요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서서히 치유되고 새로운 추억들이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전국 청소년 미술대회 당일 지민은 아침부터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완성된 운명의 시작이라는 작품을 조심스럽게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간 정성을 들인 그림이었습니다. 지민아, 너무 긴장하지 마. 최선을 다했으니 결과는 신경 쓰지 말자. 지훈이 딸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였습니다. 지훈의 시력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었고 이제 그녀는 지민의 그림 대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색감과 형태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였죠. 엄마, 제가 그동안 그린 그림 중에 제일 잘 그렸어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하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이 그림에 담은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란다. 순옥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민을 위해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지민이 가장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소시지, 과일 샐러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와, 할머니.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지민이 기뻐하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순옥은 미소 지으며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 좋은 기운 받고 가라고 특별히 준비했단다.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사 중에 순옥은 지민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지민아, 대회에서 중요한 건 자신감이야. 내 작품을 믿고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분명하게 표현하렴.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말을 새겨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13살이지만 예술에 대한 열정과 진지함은 또래보다 훨씬 성숙했습니다. 대회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민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작품에 대한 설명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긴장돼요. 지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랑 할머니가 함께 있잖아.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내가 자랑스러워. 대회장에 도착하자 많은 참가자와 부모님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지민은 자신의 부스로 안내받았고
작품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과 순옥은 옆에서 지민을 도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훈이 조언했습니다. 그녀의 미술적 감각은 여전히 예리했고 시력이 좋아지면서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작품 설치를 마친 후 지민은 자신의 그림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운명의 시작은 세 여성이 한강을 배경으로 서 있는 모습을 담고 있었지만 단순한 초상화가 아니었습니다. 지민은 특별한 기법을 사용해 비오는 서울역에서 시작된 만남이 맑은 한강변의 가족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한 화면에 중첩시켰습니다. 그림의 왼쪽은 어둡고 비가 내리는 서울역이었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밝아져 햇살 가득한 한강변으로 변화했습니다. 세 인물의 표정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밝아졌습니다. 정말 멋진 작품이구나. 순옥이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부스를 돌아다니며 작품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3명의 심사위원이 지민의 부스 앞에 섰을 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운명의 시작입니다. 제 가족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왼쪽은 서울역에서 할머니와 제가 처음 만난 날이고 오른쪽은 우리 가족이 함께하게 된 후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그림을 통해 운명적인 만남이 어떻게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관심 있게 그림을 살펴보았고 지민의 설명을 경청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메모를 했습니다.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와 뛰어난 표현력이군요. 색채의 변화를 통한 감정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한 심사위원이 말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지민을 칭찬했습니다. 13살의 나이에 이런 깊이 있는 작품을 만들다니 놀랍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학생이네요. 심사위원들이 떠난 후 지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엄마와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잘했어, 지민아. 정말 훌륭했어. 지훈이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순옥도 흐뭇한 표정으로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대회장에서는 다른 참가자들의 작품도 구경했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기법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모두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다른 학생들의 작품을 보며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점심시간 세 사람은 대회장 근처의 카페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지민은 이제 긴장이 풀렸는지 평소처럼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작품들도 정말 멋있었어요. 특히 바다를 그린 작품이 인상적이었어요. 지민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미소 지으며 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예술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 열정이 내 작품에서 느껴져. 순옥은 따뜻한 시선으로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지민에게서 어린 시절 지훈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같은 열정, 같은 순수함, 같은 재능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 시상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참가자와 가족들이 대회장 중앙에 모였습니다. 지민은 긴장된 표정으로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 앉았습니다. 떨려요. 지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넌 우리의 자랑이야. 사회자가 수상자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장려상, 동상, 은상 순으로 발표되었고 마지막으로 금상 발표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번 전국 청소년 미술대회 금상은 운명의 시작의 박지민 학생입니다. 순간 지민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훈과 순옥이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고 지민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민아, 너야. 금상이야. 지훈이 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지민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가 금상이라고요? 지민은 무대로 올라가 상장과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네자 지민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소감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큰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작품은 제 가족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할머니와 엄마가 다시 만나게 된 기적 같은 이야기요. 저는 이 그림을 통해 운명과 희망,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 상은 저의 엄마와 할머니께 드리고 싶어요. 두 분이 없었다면 이 작품도 저도 여기 없었을 테니까요. 지민의 진심 어린 소감에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훈과 순옥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지민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심지어 몇몇 미술학원 원장님들은 지민에게 장학생 제의까지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민은 금상 트로피를 품에 안은 채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지훈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지민아. 내 앞에는 더 많은 행복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순옥은 운전하면서 백미러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따뜻한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가족의 모습이 이제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세 사람은 지민의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순옥은 지민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모두 준비했고 심지어 축하 케이크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우리 지민이를 위한 특별한 밤이에요. 순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식사하며 오늘의 기쁜 순간들을 나눴습니다. 식사 후 지민은 자신의 트로피를 거실 선반 위에 자랑스럽게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 집이 완전히 특별해졌네요. 지민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옥과 지훈은 그런 지민을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래, 우리 집은 이제 정말 특별한 곳이 되었어. 순옥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고급 펜트하우스가 아니었습니다. 세 여성의 웃음소리와 사랑, 추억이 가득 담긴 진정한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이 잠든 후 지훈과 순옥은 테라스에 나와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가을밤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가끔은 이 모든 게 꿈인 것 같아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순옥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꿈이 아니야, 지훈아. 이제 우리는 정말 함께하고 있어. 지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었습니다. 오직 평온함과 행복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지민이가 자라는 모습도 지켜보고 엄마와 함께 더 많은 추억도 만들고.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앞에는 더 많은 행복한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역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운명적인 여정으로 이어질 줄 그들은 그날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 여성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지민의 운명의 시작이라는 그림처럼 그들의 삶은 이제 밝은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어 주었습니다.